본 영상은 이렇게 해외 학술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관한 정보는 이 아래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So, what's up guys?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지난 시간 코비드-19 및 바이러스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허가해주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앞으로 H1N1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로 밝혀진 코로나의 특성들을 국제학술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왕관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면에 돌기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막은 단백질과 지질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의 계면 현상으로 막이 쉽게 분해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바이러스는 코, 입, 눈 등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체에서 흘러다니다가 에이스2라 불리우는 수용체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인 RNA 시퀀스를 세포 안에 뿌리게 됩니다.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의 RNA를 읽어 복사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세포는 돌기 단백질이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복사본에 복사된 RNA 시퀀스를 첨부한 뒤 복제된 바이러스들은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러 떠나거나 타액을 통해 다른 생명체에게 전염성을 가지며 떠나게 됩니다. 코비드-19는 2019년 12월 중순 갑작스런 폐렴이 중국 우한이란 도시의 수산시장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코비드-19을 분석한 결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인 박쥐의 RATG13 유전자 구조와 98%나 달하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천산갑하고는 5%와 유사해 이 두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예상했습니다. 독일 키엘의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대학의 마이크 포스터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연구한 결과 A타입, B타입, C타입 총 3가지 종류의 코로나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은 박쥐의 바이러스에서 근간하는 것 때문에 박쥐의 지놈과는 유사하지만 현재는 이미 상당히 변이가 많이 되어진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샘플들을 분석한 결과 3가지 타입이 있게 되는데 A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난 유럽, 미국 등에서 보이며 B타입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 계통지도형 방식에서 전이 그리고 발생 등 역학적 분석 및 확산 방식의 예상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2020년 1월 국제의학학술지 란셋에 게재된 이 논문에서는 확진자 총 41명의 환자 샘플들을 이용해서 질병에 관한 증상들을 분석했습니다. 위 논문을 통해서 환자들의 증상을 분석해본 결과 98% 환자들이 열 증상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37도가 넘는 고온 증상을 보이고 76%의 환자들은 기침 증상을 동반하였으며 55% 환자가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44%의 환자들은 근육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수는 가래, 두통 혹은 각혈 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경우 입원한 뒤 시간에 따라서 증상을 다르게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루 만에 호흡곤란을 보이는 경우는 51%, 둘째 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RDS를 보이는 경우는 27%, 3.5일 중환자실로 옮겨간 경우는 39%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 초반에는 남성이 더 많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Frontiers in Public Health의 한 논문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걸리는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사망률 및 질병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남성에게 더 크게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사망률의 경우 여성은 1.7%인 반면에 남성은 약 2.8%나 달하였습니다. 코비드-19이 달라붙는 ACE2 단백질이 주로 X크로모솜에 존재해 저항력이 있는 대립형질이 여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현 및 사망률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면역력 감소로 인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들에 의해 폐부종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랄프 S. 바릭 교수는 2015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하여 분자병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는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의 경질화 및 위험성을 야기시키며 치료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에 의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인 IL-6, IL-1 베타, TNF-알파, CCL2 등이 염증 부위에서 감염 부위로 모으게 만들어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손상되면서 폐포는 막이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폐부종을 만들게 됩니다. 국제학술지인 미국 렌트겐 선학 저널에서는 중국 화중대의 리밍시아 교수팀은 6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에 관한 CT 촬영 시 보여지는 특징들을 보고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폐의 위치, 왼쪽, 오른쪽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폐의 중단부와 하단부는 상단부와 비교했을 때 병변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0.3%의 환자들은 ground glass opacity, 즉 불투명한 음영을 보였으며 33.9%의 환자들은 폐의 경화 현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뿐만이 아니라 늑막, 기관지 등에도 질병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연일 4만 명 이상의 확진자의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매일 5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잠잠해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더 높은 인도, 브라질의 경우 하루에도 2만 명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또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방문은 삼가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여행, 주말에 종교 활동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See you guys.